네, 이 세션 2에서 다룰 내용은 퍼블리쉬 기능을 가진 서브그룹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네, 의학 연구 제가 어떤 읽은 논문을 보니까 의학 연구에서 절반은 비례 위험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를 쓴다. 뭐 그런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모형이 모두 D.R. 칵스라는 분이 개발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굉장히 대가시죠. 그러니까 의학 연구의 절반이 비례 위험 모형과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쓰는데 그 두 모형의 개발자가 D.R. 칵스라고 하는 영국의 통계학자신 거죠. 네, 대단히 큰 그러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방법은 포화손 회귀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목표 변수가 있고요. 네, 목표 변수는 예컨대 환자의 사망, 생존 그런 것일 수 있고 또는 생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 시간. 근데 이런 생존 시간에는 소위 센서링 인디케이터들이 따라 붙죠. 중도 절단. 중도 절단이 일어났느냐 아니면 실제 사건이 일어났느냐.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가 일로 표기를 하고요. 센서라는 변수를 일로 표기하고 중도 절단. 사실은 멸실된 경우는 우리가 0으로 코딩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 관심 변수가 있죠. 즉, 트리트먼트냐, 컨트롤이냐. 이제 임상이나 실험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요것만 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케이스에 따른 그 케이스의 속성에 붙는 여러 부집단 코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컨대 남성, 여성 혹은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러한 그 코드가 서브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속성에 의한 효과 이런 것들을 아주 보기 편하게 읽기 쉽고 그 다음에 이 저널의 퍼블리쉬가 즉시 가능한 형태로 출력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학 논문이 보다 쉬운 상태로 보이겠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 개념을 좀 정하면요. Y라고 하는 반응이 목표 변수가 T에 의존한다. 어떤 식으로 의존하느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Y라는 변수가 T와 어떠한 부그룹 속성에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가법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뭐 이런 건데 근데 특별히 더 의학이나 이런 실제 분야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가령 예컨대 G가 성별이라고 한다면 남성에서 여성에서 어떻게 다르게 처리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거에 더 관심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을 T 플러스 T 곱하기 G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성별로 어떻게 처리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모형에서 기존의 통계 모형에서는 물론 이거 다 가능해요. 네, 모형 포뮬라 이렇게 넣으면 다 나오는데 그 출력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정신 차려 갖고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떤 수학적으로 변환해서 보지 않으면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그것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라는 함수를 쓰면 그냥 딱 돼요.
결과를 보면 나오고 그것이 또 그래피컬하게 시각적인 형태로 그래프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논문의 심사를 위해서 투고할 때도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사례를 직접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칵스 회기 모형에 관한 사례입니다. 칵스의 비례 위험 모형인 거죠. 이 케이스는 1749개 관측이고요. 네, 환자죠. 14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반응 변수는 observation time입니다. 이것은 time to death예요. 네, 그러니까 생존 시간이죠. 사망까지의 시간이니까 생존 시간이고 sensoring indicator가 여기 있습니다. 이 dead라는 변수인데요. 이게 0이면 센서가 된 케이스고요. 1이면 실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네. 이러한 그 생존 자료 분석은 사회학 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지속되다가 해고가 되죠. 그게 바로 생존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해고가 돼서 꼭 회사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결혼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둘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학에서는 센서링이 일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학 분야에서만 이러한 생존 시간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학이나 또는 경영학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고려하려고 하는 그 공별량은 우선 주된 변수는 트리트먼트예요. 이게 플라시보가 있고 이 트란도라피릴이라는 이거는 약 이름인데요. 이런 약을 투입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는 위약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보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이러한 주효과가 성별이나 흡연 여부, 스모킹, 또 WMI2라고 하는 변수, 이건 아마 무슨 어떤 운동 능력과 관련된 변수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ABD2라고 하는 변수, 이건 아마 비만도랑 관련된 변수인 것 같습니다. 복부 비만에 관련된 변수인데 그것을 그 팩터형으로 바꾼 거죠. 이항형으로 큰 그룹, 작은 그룹, 큰 그룹, 작은 그룹 이렇게 나눈 건데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모형은 이런 서바이벌 타임이 트리트먼트와 컨트롤에서 다르게 나타나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게 바로 칵스의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형이죠. 칵스의 비례 위험 모형입니다. 그건 간단하게 이 R과 같은 함수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칵스 PH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그것이 트리트먼트에 어떤 영향을 가졌느냐? 그러면 이 계수가 여기에 이렇게 찍혀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은 그 해저드 레이쇼, 즉 위험도의 위험률에 트리트먼트라는 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0.12라고 하는 네거티브 이펙트가 있다. 즉 약의 효과가 있는 거죠. 해저드 레이쇼를 낮추는 거니까. 그리고 그 변수의 유의성에 대한 이런 검증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모형이고요. 이거는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잠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소개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쉬운 새로 나온 방법을 알지 못하고도 할 수는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게요. 칵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형에 똑같이 넣고요. 이게 스모킹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있는데 이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스모킹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피우지 않는 사람, 조금 피우는 사람, 많이 피우는 사람 이런 그룹이 있겠죠. 그룹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도 관심일 수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트리트먼트와 스모킹에 상호작용항을 넣어야 돼요. 곱하기로. 곱하기 표시를 해서. 그러면 이게 상호작용이 들어가는데 그 스모킹 그룹에는 never라는 그룹이 있고요. prior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urrent라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개의 항을 갖기 때문에 한 기준 범주 하나는 0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항은 두 개가 나타납니다. 이게 좀 까다롭죠? 예. 원래 그런 거예요. 카테고리칼 변수에서는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면 범주형 더미들은 K-1개가 잡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기준 범주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값이 0이에요. 그건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일단 좀 까다롭죠. 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트리트먼트라는 변수가 있고 스모킹 카테고리가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세 개가 아니라 그리고 트리트먼트와 스모킹 그룹의 곱하기 형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에서는 콜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스모킹 네버라는 그룹에서는 요 그룹만 해당됩니다. 트리트먼트가 이렇게도 나타난다. 근데 트리트먼트가 원래 여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룹에서는 요거 플러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 합해야 됩니다. 요 그룹에서는. 왜냐하면 이 값도 있고 이 값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프라이어라는 그룹에서는 이 값이 있고 이 값이 있대요. 물론 요 값도 있습니다. 근데 요 값은 트리트먼트랑 상관이 없이 나타나는 효과들이에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스모킹 프라이어라고 하는 그룹에서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느냐, 있다면 어느 정도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이게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거는 선택하지 않아야 되고 이거를 굉장히 신경 써가지고 틀리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사실은. 근데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 것을 다시 따온 건데요. 스모킹 프라이어라는 그룹에서 플라시보하고 트리트먼트를 비교해보자. 우선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요 베타3라는 것만 나타나요. 스모킹 프라이어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해당되는 값이 있죠. 이게 요 값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에서는 이게 프라이어라는 그룹에서 트리트먼트니까 요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트리트먼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트리트먼트가 있고 프라이어가 있는 요게 있죠. 네. 그래서 플라시보 그룹에서 따와야 되는 값은 베타3고요.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따와야 되는 건 트리트먼트가 있는 다 해보면 이거고요. 그거의 차이는 이거 빼기 이거죠. 그래서 베타3는 상쇄되고 이것만 남고 이것을 하자드 레이쇼로 하려면 그거에 대한 익스포넨셜 변환을 해야 돼요. 복잡하죠. 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의 그 패키지 아웃풋을 가지고도 이것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손으로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지 않게. 그러면 우리가 새로 서브그룹 어내리스라는 새로 만든 이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에 이제 좀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사실 우리가 SPSS 모듈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 코드를 써가지고 만들어내면 해저드 레이쇼가 스모킹 프라이어 그룹에서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게 딱 나옵니다. 이게 0.78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앞 페이지에서 복잡하게 해가지고 좀 핏대내서 말한 0.7870이랑 일치하죠. 이게 다 계산되어서 한 번에 딱 나온다. 그게 특징이고요. 이 해저드 레이쇼 각 그룹별로요. 스모킹의 서브 클래스별로 해저드 레이쇼가 얼마다 라는 게 다 나오고요. 그래서 해저드 레이쇼를 보면 커런트 그룹에서 제일 크죠. 0.92고요. 또 어떤 그룹에서 0.78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리트먼트라는 게 이펙트가 있는데 특히 그런 트리트먼트 이펙트는 이 스모킹 그룹에서 큰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P-밸류도 각각 다 나오고요. 근데 제일 그 시그니피컨트한 거는 스모킹 프라이어 그룹에서 제일 시그니피컨트하네요. 여기 그룹 크기가 아마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샘플 사이즈가 크면 통계적인 유의성이 비교적 쉽게 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P-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인터랙션. 이거는 요런 서브그룹과 트리트먼트라는 이 요인이 상호작용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값은 그냥 같아요. 이거는 이 똑같은 값을 반복해서 찍어서 그런 거지 이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브그룹 속성과 트리트먼트 변수 간의 상호작용이 있느냐 그것에 대한 P값이 여기 있고 여기에 있는 P값은 다르죠. 요 P값은 각 서브그룹에서 트리트먼트가 효과가 있느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P값은 요거고요. 그래서 요 P-밸류는 다 다릅니다. 그룹별로 다르고요. 맨 마지막 칼럼에 있는 이 값은 같습니다. 네. 서브그룹을 스모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스모킹 외에 성별로도 보고 싶고 혹시 성별로 차이가 있나 이런 거 의학 연구자들이 관심이 있겠죠. 네. 어떤 변수가 지금 주요한 변수인지를 사실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거를 보고 싶고 그걸 또 보고하고 싶겠죠. 또 WMI2 뭐 운동 능력에 관한 그룹 또 ABD2 이런 비만도에 대한 그룹 수준에 따라 효과가 달리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쭉 표로 나오고요. 근데 이 표도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 요것을 시각화하는 그래프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R 코드인데요. PNG라고 하는 이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연구 논문 매뉴스크립트 할 때, 그림 파일이니까 문서에 넣기가 쉽잖아요. 이걸 딱 넣으면 된다. 이걸 보면, 여기에 보면, 에스티메이트, 이거는 해저드 레이쇼에 대한 추정치인데요. 그 값들이 쫙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내 하한과 실내 상한으로 만들어 놨고요. 또 그것을 그 실내 상한과 실내 하한, 그리고 해저드 레이쇼의 이 추정치를 여기에 보면 다 가운데 점으로 찍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보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모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로지스틱 회계 모형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칵스의 비례 위험 모형에 대해서 했었는데,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사망과 생존이라는 이항형 변수인 대들을 반응 변수로 하고, 이때 트리트먼트와 에이주라는 공변수를 넣어서 해보자 라는 건데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즈 레이쇼가 각 그룹별로 나오고 그것에 대한 p-밸류들이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png 파일 같은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복잡하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SPSS에 모듈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쉬워져요.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보면 시간이라는 변수, 이것은 지금 칵스 회귀의 경우예요. 그래서 생존 시간이라는 것이 종속 변수고요. 이 종속 변수에 대한 이벤트 인디케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센서링을 말하는 거예요. 1이면 이벤트, 0이면 센서가 된 거고. 그리고 처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서브 그룹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은 4개가 있는데 하나씩 해도 돼요. 하나씩을 4번 넣어서 해도 되고 한꺼번에 이렇게 넣어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출력이 나오느냐? 그럼 SPS 출력은 조금 더 보기가 더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스모킹 그룹의 current, never, prior 라고 하는 3개의 서브 그룹에서 각 케이스 및 컨트롤, 케이스가 이제 트리트먼트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분수 형태로 나오는 것은, 분수 형태에서 분모는 케이스의 수고, 분자는 실제 사망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서브 그룹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해자드 레이쇼의 값과 컨피던스 인터벌의 형태로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P for interaction, P interaction이라는 이 값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이렇게 딱 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R을 써서 했을 때 얻은 그래프와 마찬가지입니다. 해자드 레이쇼 이 값 있고요. 이 부수적으로 어떤 정보를 표현해내는 거, 그것만 다를 뿐이지, 주요 내용은 다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우리가 이러한 학습의 비례 위험 모형이 기본 모형이 있는데, 기본 모형에서는 처치 변수, 트리트먼트 변수가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한다면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지금 여기 설명하는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부수적으로 연구자가 연구 내용을 풍부하게 하려면 이런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서브그룹에서 다르게 나타나느냐 혹은 다 같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컨대 스모킹 클래스에 대해서 스모킹 클래스가 never, prior, current가 있는데 이 각 그룹에서 트리트먼트 이펙트가 다르게 나타나느냐 같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서브그룹이 스모킹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또 하나인 경우에도 각 범주에서 트리트먼트 이펙트를 잡아내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R이나 뭐 이건 다 어떤 팩트나 마찬가지인데요. 상호작용이 있는
모형 개수들에서 그 서브 클래스 정보만 뽑아온다는 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다라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아예 그냥 그래프화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입니다. 이거는 PNG 파일로 결과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연구 리포트를 쓸 때 그냥 딱 넣으면 됩니다. 아주 저널의 퍼블리케이션 퀄리티의 그러한 아웃풋을 우리가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이 오늘 세션 2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룹 분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헌호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근본 세미나 주제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다른 주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 또는 음성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확인 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이나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 또는 음성을 이용해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희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번. 네. 이 채팅 여기 나오네. 네. 네. 김희준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김희준님께서 혹시 음성이 가능하시면 마이크 키시고 대화로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질문은 그 프로포셔널 해저드라고 하는 그 가정이 지금 좀 흔들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형에서는 그 각 공별량들이 주는 효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가정하는데, 지금 요 질문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시간이 가게 경과함에 따라 아마 그 흔들리는 것 같아요. 프로포셔널 해저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저드 레이쇼가 일정하게 비례적으로 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경우인데요. 지금 이것은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프로포셔널 해저드에서 프로포셔널리티 어썸션을 체크하는 그런 통계적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글링을 하시거나 그러면 이 유용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한 요 강의에서는 이 프로포셔널 해저드, 그러니까 위험률의 그 비례 위험성의 가정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서브그룹의 효과에 대한 그런 모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표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 통계적인 검증, 네, 그 맞는 이야기세요. 이게 표본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100만 명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이 다 센서티브하게 나와서 생긴 문제인데, 네, 네. 뭐 어느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표본 크기가 커서 모든 이런 빅데이터에서는 사실은 빅데이터에서는 모든 통계적 검증이 무효화거든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펙트 사이즈 같은 것이 실제로 의미 있게 변하는가라는 것을 체크해야 되는 것이지 p-밸류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100만 명이나 되네요. 네, 혹시 뭐 더 질문하실 분들이 없으실까요? 세션 1에 대한 것도 질문을 주셔도 되시고요. 주변 효과 또는 부교 분석에 관련된 거 포함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은 여기서 뭐 Q&A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와 Q&A 시간을 가져주신 허명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그 근본 세미나 주제와 관련해서 SPSS에서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빅데이터 러닝센터의 센터장이신 정성호 상무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앞전에 이제 이 주변 효과 분석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코리아 플러스의 기능을 차후에 지금 개발해서 늘 계획이고요. 지금 두 번째 주제였던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부분도 지금 현재는 이제 콕스 회귀, 콕스 비례 위험 회귀에 대해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구현된 거는 이제 29 버전의 코리아 플러스로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이트에는 이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꼭 콕스의 비례 위험 모형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계에도 이런 서브그룹 어널리시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추후에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SPS에 없는 기능 중에서 실제 의학 분야나 오늘 참석 많이 해주신 교육학이나 이런 뭐 HR 분야 이런 분야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확인되는 그런 기능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논문이나 연구에 사용하시는 어떤 통계 분석 중에 SPS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인력을 배정을 해서 기능을 개발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